자,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전자제어 엔진에 관련되고 있는 센서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전자제어 시스템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점검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지금 모델이 나와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약간 구형이에요. EF 소나타 하이브 타입 변속기에 우리가 전자제어 엔진인데,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GDI 방식 엔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뭐 시험이라든지 또 우리가 전자제어 실무적인 부분에서 EF 소나타를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먼저 오늘은 EF 소나타 엔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전자제어 엔진 쪽에 관계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센서 부분들을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우리가 엔진 센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센서라는 게 뭡니까? 센스라고 하는 거, 사람으로 치면은 보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만져보는 촉각, 이런 것들 참 뛰어난 사람은 우리가 센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센서예요. 어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센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엔진이든 또는 자동차든 또는 다른 쪽 파트든 간에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구동하고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봐야죠, 들어야죠, 느껴야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입력할 수 있는, 입력해서 결국은 컴퓨터한테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일체를 갖다 우리는 센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자제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엔진 쪽에 나와져 있는 센서가 수백 개다, 수천 개다, 포기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많지 않아요. 사람이 10손가락이잖아요. 보통 이 10손가락으로 하면 10손가락 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센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정도를 한 학기 또는 1년 또는 우리가 훈련기간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한 달, 두 달? 이 정도 안에 이 정도로 공부를 못한다? 그거는 너무 엄살이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카메라를 갖다 오셔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구두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부터 위치부터 보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엔진에서부터 공기가 들어오는 에어 클리너, 그쵸? 에어 클리너가 여기는 실제로 엔진 본체는 아니에요. 엔진의 곁다리, 어셈블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엔진으로 들어오는 실제로 엔진의 본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엔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실제 엔진의 본체는. 자, 그러면은 요 엔진 본체로 제대로 된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공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 공기에 알맞는 비율의 연료를, MPI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MPI 방식의 연료 분사 방식이죠. 앞에서부터 각 실린더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별도의 인젝터가 다중으로 있는 거죠. 실린더마다 하나씩. 근데 MPI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젝터 자체가 실제로 장착되어 있는 위치는 흡기 매니폴드, 흡기다기관에 있고, 구조학적으로 보면은 요 안에 흡기 밸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흡기 밸브들이. 흡기 밸브 전에 인젝터가 있고, 실제로 장착하는 위치는 흡기다기관, 흡기 매니폴드에 있다. 그럼 MPI가 되게 좋아요. 전자제어의 가장 기본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라고 하는, 인젝터라고 하는 GDI로 넘어간 큰 차이는 일단 뭐냐? 서로 간의 장단점을 떠나서 큰 차이는 뭐냐? MPI 방식은 흡입 밸브가 있으면은 전에 연료 분사 장치라고 하는 인젝터가 있는 거죠. 그럼 인젝터가 적정량의 연료를 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공기가 어느 정도의 온도로 들어오느냐, 그때 운전자는 악셀레터 페달 등을 통해서 가속을 하려고 하느냐, 감속을 하려고 하느냐. 엔진의 온도는 뜨겁다. 그러나 실제로 엔진의 온도를 직접 검출하는 센서는 없어요. 만약에 필기시험에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그리고 엔진의 온도를 대체할 수 있는 센서는 뭐냐? 순행식 엔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엔진 주위로는 냉각수가 순환하겠죠.
결국은 냉각수의 온도를 통해서 계기판 클러스터에 온도 게이지도 나오지만 그 시그널이 컴퓨터로 들어가면서 컴퓨터는 냉각수의 온도를 통해서 어허 엔진 뜨겁네? 과도하게 어허 엔진이 너무 차가운데? 차가우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액체인 연료를 쐈을 때에 적게 쏘면 효과적일까요? 많이 쏘면 효과적일까요? 물론 디테일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거죠. 컴퓨터가 바로 이 인젝터라고 하는, 인젝터는 그럼 뭐냐? 전자적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전기, 컴퓨터의 전기 신호,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기계적인 운동 에너지로 작동하는 거죠. 전자석이 뭡니까? 전기 주면 자작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볼펜의 촉처럼 스프링의 장력으로 볼펜 앞에 니들 밸브를 눌러요. 볼펜 입고 있는 데를 막아요. 그래서 그럼 그 전까지는 요 라인을 보게 되면은 연료 탱크에 있는 전자식 연료 펌프가 2, 3kg 정도 스퀘어 제곱센치 정도의 압력으로 전자 연료 펌프가 연료를 송출해 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항상 연료가 그 정도의 압력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인젝터의 끝단 니들 밸브는 스프링의 장력으로 막고 있죠. 누르고 있으니까 연료가 분사가 안 돼요. 근데 컴퓨터가 이 바로 니들 밸브 상단에 있는 스프링 있는데 위에 코일 부위, 솔레노이드 부위를 두고 여기에 전기를 접지시켜버립니다. 흐르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간 전자석이 되죠. 그 전자석의 자석의 세기가 스프링의 장력보다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자석의 세기가 세니까 스프링의 장력보다 스프링을 자석의 힘으로 잡아 올리는 겁니다. 가솔린은 그러면 니들 밸브가 위로 상승하면서 통로가 열립니다. 볼펜 촉이 열리듯이. 그때 그 전까지는 2, 3kg 정도의 압력으로 연료가 상당히 높은 압력이거든요.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열려있는 동안 칙 하고 연료를 쏘는 거예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그만 쏴. 솔레노이드 코일에 전기가 흐르는 시간, 전기가 통하는 시간, 통전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통전 시간이 길면은 전자석과 되어 있는 시간이 길고 그만큼 연료 분사량을 많이 들려줄 수 있겠죠. 통전 시간이 짧으면 짧게 열었다가 짧게 닫아버리는 거죠. 그 시간만큼 연료를 쏘기 때문에 적은 양을 연료를 쏘겠죠. 그럼 컴퓨터는 인젝터한테 전기의 접지, 컴퓨터가 내부에서 접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흐르게 만들거든요. 그럼 생뚱맞게 하느냐? NO.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의 센서들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어, 계측, 연산,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는 데이터랑 비교해가지고 이런 센서들의 신호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 정도 연료를 쏴야 되는구나. 언제 전기를 접지시켜서 쏴야 되는구나. 분사 시기. 이만큼 연료를 쏴야 되겠구나. 솔레노이드 코일의 통전 시간, 분사량을 제어를 해가지고 각 실린더마다 연료량을 개별적으로 제어합니다. 물론 책에서는 지금은 이론은 아니잖아요. MPI 같은 경우도 3가지로 연료를 분사한다고 합니다. 4개의 인젝터가 실린더마다 있는 인젝터가 동시에 시동시나 급가속 시동이에요. 일부 그 다음에 독립분 순차 분사 각 실린더마다 순서대로 1, 3, 4, 2 독립분사 그 다음에 그룹핑 그룹 분사 다음 실린더랑 같이 순서가 1, 3, 4, 1, 3 같이 이런 식으로 2개씩 분사하는 거는 우리가 그룹 분사 이렇게 3가지로 제어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것까지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MPI는 흡입 밸브 전에 인젝터가 있는데 인젝터가 연료에 분사하는 타이밍, 시계, 분사량을 컴퓨터가 제어를 해주는데 컴퓨터가 그러면은 넉넉고 있다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센서들의 신호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센서들의 신호를 종합적으로 연산을 해서 최적의 상태의 연료를 분사하는 게 전자제어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컴퓨터로 주는 센서들의 신호 중에서 특정한 센서가 불량되는 신호, 잘못된 오차 범위 내 매뉴얼대로 되어 있질 않은 신호가 들어오면은 컴퓨터는 인식하는 거예요. 얘 이상한데? 얘 이상한데? 그래서 어떤 모델은 아예 연료가 먼저 만들 수도 있지만은 어떤 모델은 센서 신호가 이상해? 그러면 다른 신호를 바탕으로 제어를 하는, 그게 바로 전자제어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쉬운 거예요. 자, MPI 말씀드렸죠? 흡입 밸브 전에 흡입 밸브 인젝터. 컴퓨터는 인젝터를 제대로 여러 가지 센서들의 신호에 의해서 연료를 쏴. 정확한 타이밍에. 근데 기계적으로 크랭크축, 피스톤, 크랭크축, 풀리, 스프로켓, 캠축 스프로켓, 캠축에 의한 밸브잖아요. 근데 기계적으로 마모가 되거나 타이밍을 제대로 연결을 안 시켰거나 얘는 쏘는데 얘는 안 열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간섭이 생기죠. 정확하게 인젝터는 쐈음에도 불구하고 흡입 밸브가 제대로 열렸다 닫혔다를 못하니까는 연소실 안에는 연료가 그만큼 정확히 충분히 못 들어와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MPI의 한계예요. 그럼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은 흡입 밸브랑 관계없이 직접 연소실 안에다가 인젝터를 쏴서 제어를 하면 좋겠죠. 그게 GDI라는 거죠. 자, 차츰차츰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EF 소나타의 기본적인 전자제어. 자, 다시 이제 처음부터 가서 에어 클리너 부분을 통해서 연료가 덕트를 통해서 들어오죠. 이걸 우리가 에어 덕트라고 얘기합니다. 에어 덕트 있는데 보면 대부분 클리어 쪽 밑에 케이스 밑이나 덕트 밑에 레졸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공기가 들어올 때 파장 생길 수 있거든요. 휘 하고요. 쫙 빨려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닫히면 울컥하기도 하고. 항상 일정한 파장을 유지하기 위한 레졸레이터라는 부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여기저기. 요 부품을 우리가 스로틀 바디, 왜? 요 속 안에는 동그란 원통에 밸브가 있죠. 평상시에는 막고 있다가 운전자가 악셀레터 페달을 밟게 되면 얘는 기계식이다 보니까 케이블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제 스로틀 레버를 케이블을, 운전자가 악셀레터 밟으면은 케이블을 당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안에 막고 있던 스로틀 밸브라는 게 열려요. 열려야 공기가 많이 들어오겠죠. 가속하면은 공기를 많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죠. 공기가 많이 들어오면은요, 연료도 많이 쏘겠죠. 빠른 시간 동안 안에. 그런 게 전자제어죠. 자, 그래서 명칭 알아야 되겠죠? 스로틀 바디. 근데 방금 얘기했던 요 안에 있는 스로틀 밸브가 얼마만큼 열렸느냐, 완전히 열렸느냐, 한 3분의 1만 열렸느냐, 3분의 2만 열렸느냐, 그걸 알아야죠, 컴퓨터가. 운전자의 의도를 알아야죠. 운전자의 가속 페달을 밟는 의도를 알아야죠. 그래서 요 안에 스로틀 밸브랑 중심축으로 보세요. 정확하게 밸브의 중심축으로 관통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느 차, 어느 모델이나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부품은 전기장치 배선이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센서들하고 직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모델이나 스로틀 바디에 스로틀 레버랑 직각으로 관통하고 있는 전자 부품, 전기 부품, 요거를 갖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TPS라고 하는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가변 저항 방식인데요. 요 TPS가 결국은 이 안에 밸브가 얼마만큼 열렸느냐 닫혔느냐, 그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저항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시그널이 컴퓨터로 들어가고, 컴퓨터에서 그 신호를 바탕으로 아하 얼마만큼 열렸네 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TPS, 거쳐서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로틀 바디에 정확하게 관통되어 있는 건 무조건 TPS예요. 그거를 제외한 가장 가까이에 스로틀 바디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스로틀 바디 이후에 있을 수도 있어요. TPS랑 가장 가까이 있는 전기장치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자, 찾아볼게요. 여기도 전기장치가 있어요. 얘가 가까운가요? 아니면은 요 밑에 있는 녀석이 가까울까요? 누가 봐도 요만큼 거리와 이만큼 거리로 차이로 보면은 TPS랑 가장 가까이 있는 전기장치는 얘죠. 얘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TPS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ISA라는 명칭을 씁니다. Idle Speed Actuator. 또는 예전에는 ISC 서버, Idle Speed Control Server. 한글로는 공회전 속도 보상 또는 공회전 속도 조절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회전 속도 조절 장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배우셔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간단히 공회전 속도를 조절해 준다는 얘기는 아주 쉬운 얘기로 시동을 걸고 모든 엔진은 대부분이 수입차 일부를 제외하고는 워밍업이라는 걸 하겠죠. 그래서 규정의 RPM보다는 상승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주위의 온도 환경에 따라서 뭐 900, 1000 사이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 상승했다가 내려오는 요 시간을 갖다 우리는 패스트 아이드러 또는 워밍업, 웜업, 엔진이 빨리 제 성능을 발휘하라고 몸풀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차가 그렇게 하죠. 이제 겨울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워밍업 시간이 좀 길죠. 여름철에 이럴 때는 좀 짧아지죠. 근데 어떤 수입차 모델은요 워밍업을 안 해요. 왜? 우리는 워밍업을 안 하더라도 엔진은 어느 상태나 어디서나 항상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엔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현재 이 모델도 마찬가지지만은 시동을 딱 거는 순간 좀 상승했다가 1500 이상 상승했다가 서서히 내려가서 그게 우리가 워밍업 구간이라고 얘기하죠. 900이나 1000에 위치하죠. 그 상태를 갖다 우리는 아이들 공회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공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줄여서. 자, 공전 상태일 때 예를 들어가지고 공전 상태의 의미는 뭐냐? 시동만 걸려져 있어요. 전기든 기계적인 엔진의 토크든 가장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으로 시동만 유지하게 하는 상태를 우리가 공전 상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에어컨을 틀어. 덥다. 거기서 라이트 같은 걸 트네요. 헤드라이트. 와이퍼를 막 트네요. 비 온다고. 전기가 소비가 되죠. 또 파워스트링 핸들 같은 거를 움직이네요. 저속이나 공전에서. 그러면은요, 엔진 자기 혼자서만 겨우, 아이고, 나 살아야지. 최소한으로 토크를 가지고 회전하고, 그때 발전기라고 하는 제너레이터, 발전기는 최소한의 필요한 전기만 만들어주고 있는데, 다른 데서 추가적으로 전기를 더 쓰네? 다른 데서 엔진이 회전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힘을 나눠 가지네? 그러면은 엔진이 출력이 발전기에서 만드는 전기가 부족해지잖아요. 출력이 떨어지고. 그럼 RPM 게이지가 푸덕푸덕 시동이 꺼질 수도 있겠죠. 전자제어 차량은 공회전 상태는 운전자가 가속을 안 하죠. 차는요, 가장 토크가 좋을 때가 회전 속도로 봤을 때는 2000rpm 이상 단위의 중속 단위가 토크가 좋을 때예요. 그리고 발전기에서 풀 맥시멈으로 전기를 만드는 영역이요, 최소한 엔진의 회전수 2000rpm 이상.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4000, 5000이면 더 많이 만들지 않냐고. 아니에요. 2000 이상이면 대부분 풀 맥시멈으로 발전기에서 만들 수 있는 전기를 최대한 만들어줘요. 물론 쓰는 양에 비례해가지고. 공회전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회전 속도가 이미 부족하죠. 그러니까는 전기가 모자랄 수도 있고 엔진의 출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밸런스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RPM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전기가 부족한 거 양만큼 더 만들어줘야 되고, 엔진의 출력이 떨어지는 양만큼 회전을 올려가지고 토크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일정하게 RPM이 유지되거나 엔진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어요. 그걸 해주는 역할이 누구다? 공회전 보상 장치다. 운전자는 가만히 있으니까 컴퓨터가 여러 가지 센서 신호를 바탕으로 이러면 곤란한데? 엔진 전기가 부족할 텐데? 엔진의 출력이 떨어져도 시동 꺼질 수도 있고 진동 올 텐데? 그래서 컴퓨터가 판단해서 방금 얘기한 ISC라고 하는 공회전 보상 장치에 전기를 줘서, 얘는 모터예요, 모터. 이 안에 모터 구성 요소로 돼 있어가지고요, 얘가 막고 있어도 바깥에 있는 구기를 모터가 회전하면서 강제적으로 이 안으로, 서지 탱크 안으로 추가해서 집어넣어요. 공기만 집어넣느냐, 얘가 작동하는 시그널에 따라서 연료량도 보정을 해주죠. 그래서 회전 속도를 잡아주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공회전 속도 보상 장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커넥트 핀 수를 보세요. 커넥트 핀을 제가 볼게요. 이렇게 카메라 와서 보시면은요, 커넥터의 배선 핀 수를 보니까는 배선이 3개예요. 요즘은 대부분 3P짜리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안에 모터라고 얘기했죠? 코일, 저항으로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상 유무 점검은 코일이기 때문에 저항으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컴퓨터로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명령을 받고 작동하는 전기장치가 기계적으로 모터 회전하죠. 아까 얘기했던 인젝터, 상하, 수직,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움직이죠. 기계적으로.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변환 장치죠. 기계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통칭해서 액추에이터라는 명칭을 쓰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인젝터도 액추에이터예요. 자동차 엔진에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 명칭이 들어가면은 전기를 받는 장치예요. 그럼 전기를 받아서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2가지잖아요. 전자석, 모터류밖에 없잖아요. 전자석, 모터류 2가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는 액추에이터야, 얘는 아니야, 뻥입니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 전환장치가 액추에이터예요. 자동차에서는 전기 신호를 받아서 누가 릴레이나 컴퓨터가 주겠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전환이 돼요. 그럼 기계적으로는 누구냐? 모터류,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전자석. 대표적인 액추에이터. 통칭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GPS랑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라고요? 공전속도 조절 장치인데 요즘은 대부분 3P자를 사용한다. 3P자는 그 안에 코일이 3개가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 가운데 단자를 중심으로 보세요. 가운데 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다 연결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3P자의 특성은 뭐냐? 코일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의 저항이 똑같냐? 아니에요. 약간 차이나요. 수오hm, 수십 오hm 사이의 저항이 걸려야 되는데 약간 차이는 나요. 좌우가 똑같진 않아요. 그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로틀 바디 찾았죠. TPS 이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TPS에서 가장 가까운 전기장치 공회전 속도 조절 장치다. 때려잡으면 돼요. 물론 공전 속도 조절 장치 종류가 많아요. 뭐 스텝 모터, ISA, IACA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 3P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뭐가 있느냐? 자, 쉽습니다. 자, 보세요. 조금 약간 뒤로 보시면은요. 스로틀 바디를 기준으로 볼게요. 에어 덕트, 에어 클리너 있는 여기에 전기장치 있는지 보세요. 여기 전기장치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어떤 전자제어 장치든 가솔린 같은 경우는 반드시 흡입해서 들어오는 공기의 량, 이거를 갖다가 압력으로 검출하든 아니면 최적비로 검출하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공기의 양을 검출을 해야 돼요. 그 공기량이 결국은 인젝터에서 쏘는 연료의 기본 분사량과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포기하세요. 스로틀 밸브 이후를 보세요. 서지 탱크 쪽을 보세요. 얘네들을 보시면 안 되죠. 얘네들을 배웠으니까.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장치를 보라고요. 서지 탱크 근처에서. 얘밖에 없잖아요. 스로틀 밸브 이전에 전기장치가 있으면은 공기를 여기서부터 엔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엔진 전부터 공기량을 검출해주는 방식이니까는 직접 검출해주는 AFS라고 하는 에어 플로어 센서예요. 걔는 할만화리 방식도 있고 열선 하다이어 하필린 방식도 있어요. 직접 공기량을 검출해주는 방식이에요. 엔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쪽에 있으면은 이미 엔진은 들어왔죠. 들어와서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 안에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공기도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지 탱크 또는 흡기 매니폴드의 압력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이미 들어왔으니까 간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니폴드의 업솔트라고 하는 압력을, 그게 바로
MAP라고 하는 매니폴드의 압력을 검출해주는 센서다. 맵 센서. 지도가 아니야, 지도가. 그래서 맵 센서예요, 맵 센서. 간접적으로 공기력을 검출해주는 방식인데 이게 싸요. 그리고 실제로 얘가 초기에는 먼저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직접 요즘은 다시 또 간접으로 공부해요. 맵 센서를 보셔야 되는데 이 맵 센서도 컨덕터 핀이 3개냐 4개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4P짜리 씁니다. 4P짜리 중에서 하나는 이 안에 압력 변화를 검출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에 반비례하는 압력을 검출해주는 공기량 검출해주는 신호구. 또 하나는 이 안에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요. 무슨 온도? 공기의 온도. 에어 템퍼레처 센서라고 하는. 그래서 ATS 4P짜리는 공기량, 그 다음에 공기 온도 두 가지의 출력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P입니다. 부정인 경우는. 그러면 이 근처 어디엔가 반드시 ATS가 있어야 돼요. 공기 온도 센서가. 자, 그러나 EF 모델은 맵 센서 안에 ATS 공기량 검출 센서 같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기의 온도, 또 스로틀 밸브의 열림량 등을 공기의 량 검출해서 들어와서 쏴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센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냉각수를 순환한다고 그랬죠. 운전자도 알아야 되겠죠. 엔진 뜨겁다. 냉각수로 엔진의 온도를 대체한다고 그랬죠. 뜨겁다 안 뜨겁다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워터 또는 쿨런트라고 하는 WTS, T자는 대부분 템퍼레처, 온도예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얘는 뒤는. 보통은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요, 아주 쉬워요. 한번 볼게요. 요게 라디에이터죠. 방열기라고 하는. 냉각수가 당연히 보편적으로 보면은 위에 호스 있고 아래 호스 있어요. 위에 호스로 와서 라디에이터로 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식죠. 평상시에는 공기로 식히다가 공기로 식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는 냉각팬을 강제로 구동하겠죠. 그리고 밑에 식은 냉각수가 로우 호스를 통해 가지고 다시 엔진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호스, 위에 있는 호스, 얘네들을 요 모델은 이제 입출입 방식이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면은 무엇인가 이상한 돔 모양의 원형 모양의 케이스를 만나요. 케이스를 요 안에 엔진에서부터의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뜨거우면 열어주고 차가우면 닫아주는, 차가울 때는 엔진에서 빨리빨리 순환을 시켜가지고 빨리 열받으라고, 열받다가 너무 뜨거우면은 빼내줘가지고 식으라고 하는 온도를 조절해주는 서머스태트 또는 수온 조절기가 있어요. 이 근처에 반드시 이 냉각수의 온도를 검출해줄 수 있는 센서나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처 부분에 전기장치를 찾아보세요. 자, 찾아봤더니 여기 밑에 있네. 여기 요거는 핀수는 4개짜리인데요. 병행해서 같이 있거든요. 요 안에 WTS가 내장이 되어 있죠. 온도를 검출해 줄 수 있는, 요렇게 보면 요게예요. 요 근처 전기장치는 이거는 냉각수 온도를 검출해 주는 센서구나, 또는 일부 스위치구나. 냉각수 온도를 검출해 주는 센서를 뭐라고 그랬죠? WTS라고 얘기했어요. 찾을 수 있죠. 거의 다 찾은 거예요. 엔진에서 10개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있는 센서가 있네요. 무슨 센서가 있냐면요, 언제 연료를 쏠까? 언제 가솔린은 점화불꽃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불꽃이 튀어야 되겠죠? 언제 타이밍이죠? 언제 누구를, 실린더가 4개잖아요. 점화 순서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1, 3, 4이죠. 4실린더 같은 경우는. 언제 누구를, 이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해요. 그 센서는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남바 1번 탑 데드 센터라고 하는 TDC 센서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남바 1번 TDC 센서 1번 실린더 압축 상사점을 검출해주는 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CAS 크랭크 샤프트 앵글 센서, 크랭크 축의 각도 센서. 걔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이런 시간에 제대로 배워보자고요. 지금은 실무니까. 그러나 어떤 가솔린이든 간에 어떤 전자제어든 간에 요즘은 캠축, 크랭크축의 위치를 따로따로 검출해주는 센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크랭크축이 회전하는 위치를 검출하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왜? 4실린더 같은 경우는요, 1번 실린더와 4번 실린더의 피스톤이 같은 각도로 움직이거든요, 유상차가. 그러니까 얘가 1번인지 4번인지 구별이 안 돼요. 캠축은 근데 정확하죠. 크랭크축 2회전에 캠축은 무조건 1회전이잖아요. 저희가 엔지니어가 타이밍 벨트, 타이밍 체인 등을 딱 규정대로 마킹 표시되는 대로 맞추게 되면은요, 1번 실린더가 압축 상사점 최초 폭발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맞춰놓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속을 볼 수 없으니까 미리 엔진을 만들 때 바깥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야, 크랭크 축에 요 표시에다 맞추면은 1,4번이 상사점이다. 야, 캠축에다가 요 표시에다 맞추게 되면은 1번 실린더에 있는 흡기 밸브, 배기 밸브를 다 닫고 있는 거다. 반대로 4번은 다 열고 있는 거다. 가솔린인 경우에는. 그래서 벨트를 정확하게 걸면은 1번 실린더가 먼저 최초 폭발을 할 수 있다. 그게 타이밍 벨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타이밍 기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랭크 축의 위치만을 건축하게 되면은 1번인지 4번인지 불명확해요. 그래서 우리 참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크랭크 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는 캠 축의 위치를 검출해주는 센서 요즘은 따라두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책들을 보면은요, 초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바 NO1 TDC 센서, CAS, 그러다가 잠깐 나온 게 CAS랑 CPS,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라고 누가 우겨요. 차이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니셜만 가지고 우기는 거예요. CPS는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라고. 그런 뻥이 어딨습니까? 이니셜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는 CPS 아니에요? 그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런 혼돈의 시간이 있었어요. 차이대도 잘 모르시는 분이. 그리고 H라고 하는 모사가 완전히 캠축의 센서 따라 있고, 캠축이 회전하는 위치, 회전하는 각도를 볼 수 있는 센서, 크랭크 축의 각도를 볼 수 있는 센서 따로따로 두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야, CAS라고 쓰기도 크랭크 샤프트 앵글 센서, 캠 샤프트 앵글 센서, 이니셜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양쪽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의 캠 샤프트에 CAM이죠? 그래서 우리가 MS, 그 다음에 CKP, CMP, 이런 식으로 캠 샤프트의 CM, 크랭크 CK, P는 양쪽 다 포지션 센서예요. CMP, CKP, 이렇게 구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CMP-S로 붙여야 됩니다. 센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캠 축에 있는 거는 CMP, 크랭크 축에 있는 거는 CKP. 그것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는요. 자, 보세요. 캠 축에 보통 흡기, 배기,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안에 축이 DOHC로 들어가겠죠. 모델에 따라서는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캠축 스프로켓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어. 어우, 얘는 뒤에 있네요. EF 소나타는 뒤에 있어요. 배기 캠축 회전하는 거를 검출해주는 옵티컬, 광학식 센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CMP 센서예요. 그럼 CKP 센서는요, 크랭크 축이 있는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모델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모델은 크랭크 축에 블록 쪽으로 해서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델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하, 요렇게 앞에 있는 스프로켓 있는 쪽에서 뭔가 배선이 올라와요. 이렇게 3P짜리가 이렇게, 요게 카바를 다 뜯어내면 이 안에, 요 안에 크랭크 쭉 스프로켓 있는데 위치를 검출해주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요. 요게 바로 CKP 배선이에요. CKP 쪽 문제가 있으면은 절대 시동 불가합니다. CMP 쪽, 캠샤프트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시동은 모델에 따라서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급가속, 출력 부족, 시동 꺼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CMP는 뭐라고요? 캠축의 위치를 검출해주는 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CKP는요, 크랭크 축의 위치를 검출해주는 센서. 그쵸? 그 다음에 하나가 쭉 EF 소나타에서 뭐가 있냐면은 요 뒤에 있어요. 뒤에 점화 코일 있는 배선에 이렇게 요 센서를 갖다가 우리는 페일러 센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불량하면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점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가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EF 소나타의 전자제어 시스템 엔진의 실제로 센서는 빠르게 공기량을 검출해주는 맵 센서 또는 직접적으로 검출해주는 에어프레 센서,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둘 다 있지 않고, 그 다음에 TPS 센터로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WTS 공기온도를 검출해주는 ATS,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캠축 요출을 검출해주는 CMP 센서, 크랭크축 요출을 검출해주는 CKP, 요 정도예요.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 센서들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연료, 점화 이쪽에 영향을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컴퓨터가 원하는 정확한 엔진이나 차량 상태에 따라서 연료나 점화, 불꽃이나 제어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요소들이 어려우면은 출력 부족, 시동 꺼짐 또는 출력 부족에 의한 진동, 가속 불량, 감속 시에 시동 꺼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진짜 점검하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